사장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이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대표님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자랑이 아니라 경고음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위험 신호라는 뜻이거든요. 오늘은 이 착각을 좀 세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이런 착각이 생기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자기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는 걸 능력의 증거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만큼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대견해 하시죠. 근데 사실 이건 능력이 아니라 구조가 실패했다는 신호입니다. 왜 대표가 일을 못 놓을까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맡길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는 담당자가 판단해도 되고 어디서부터는 대표한테 보고해야 되는지 그 선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도 매번 무섭습니다. 잘못 판단했다가 혼날까봐 그냥 사소한 것도 다 대표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확인할 구조도 없습니다. 직원이 일을 해놨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점검할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결국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여다봐요. 보고서 하나를 받아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표가 없으니까 대표 머릿속에 있는 감으로만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하는 게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직원한테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설명하고 확인하고 다시 수정해달라고 하고 그럴 시간에 그냥 내가 하고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장 오늘 처리해야 될 일이 눈앞에 쌓여 있는데 설명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손이 먼저 나갑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이 암정에 더 쉽게 빠집니다. 초반에는 대표가 직접 다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니까요. 직원 3명일 때는 대표가 다 챙기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습관이 되면 회사가 커져도 계속 그 습관을 못 버립니다. 매출이 10배로 늘어도 대표의 하루는 그대로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크고 작은 일을 다 붙잡고 있고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시간은 하나도 안 남습니다. 매일 확인하고 승인 도장 찍고 급한 전화 받고 현장 불려 나가고 하루가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회사의 방향을 정하거나 다음 몇 년을 그려보는 일은 계속 뒤로 밀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매번 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표가 제일 바쁘고 대표가 제일 많이 알고 대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회사가 완성됩니다. 겉으로 보면 열정적인 사장님처럼 보이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건 사업체를 가진 게 아니라 아주 고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이 10명, 20명이어도 본질은 똑같아요. 그냥 혼자 하던 일을 몸집만 키워서 계속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작은 회사라서 매뉴얼이니 시스템이니 그런 건 나중에 커지면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순서가 사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커진 다음에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있어야 회사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판단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회사는 더 이상 못 커집니다. 왜냐면 대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회사가 잘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기준과 구조가 미리 갖춰져 있으면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회사도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을 때일수록 오히려 지금부터 이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직원이 두세 명일 때 만든 기준은 나중에 20명, 100명이 돼도 그대로 뼈대로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매출이 진짜 큰 회사 대표들은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매출이 몇백억씩 나오는 회사 대표들 출근해서 뭐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분들 겉으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현장에 잘 안 나가고 실무를 직접 안 만지고 하루 종일 회의 몇 개 하고 사람 몇 명 만나고 끝나는 날도 많아요. 이걸 보고 편하게 일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 본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일이에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임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구조를 설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실무가 아니라 결정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작은 배는 선장이 직접 노를 젓습니다. 근데 큰 배는
선장이 눈을 안 저어요. 대신 항로를 정하고 각 선원이 언제 뭘 해야 하는지 규칙을 만들고 폭풍이 왔을 때 누가 무슨 판단을 내릴지 미리 정해둡니다. 파도가 거칠어져도 선장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선원들이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잠깐 자리를 비워도 배는 정해진 항로대로 갑니다. 매출이 큰 회사 대표들이 하는 일이 딱 이겁니다. 그 사람이 하루 자리를 비워도 회사는 똑같이 돌아가요. 왜냐면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이미 회사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작은 배의 선장은 본인이 노를 안 저으면 배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바람이 아무리 좋아도 선장이 손을 놓는 순간 배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부류의 차이, 결국 뭘로 갈리는 걸까요? 바쁜 사장과 한가해 보이는 사장의 차이는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대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느냐의 차이예요. 많은 분들이 독보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그 독보적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독보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대체 불가능한 비싼 직원이 된 것뿐입니다. 직급은 대표인데 실제로는 이 회사에서 제일 많은 일을 떠맡은 가장 바쁜 직원인 셈이죠. 휴가를 못 가고 아파도 못 눕고 여행 가서도 계속 전화를 받는 대표님들 정말 많잖아요. 그게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가 그 사람 한 명한테 인질로 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많은 대표님들이 이걸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위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내가 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버텨왔거든요. 그 느낌을 놓는 순간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착각입니다. 위임한다고 해서 대표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매일 여기저기 불을 끌어다니는 사람에서 애초에 불이 나지 않는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이야말로 아무나 대신할 수 없는 진짜 대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독보적인 사업은 정반대입니다. 창업자의 관점과 판단 기준이 시스템 안에 녹아 있어서 창업자가 잠깐 빠져도 그 관점 그대로 굴러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레버리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흉내 낼 수 없는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아무리 따라 해도 그 회사만의 판단 기준, 그 회사만의 관점까지는 복사할 수가 없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상품이나 가격은 베낄 수 있어도 그 회사가 순간순간 내리는 판단의 결까지는 못 베끼는 겁니다. 카페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손맛 좋기로 소문난 개인 카페 사장님이 있다고 해보죠. 그 사장님이 내리는 커피는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그 맛의 비밀이 사장님 손끝의 감각에만 있다면 그 카페는 사장님이 없으면 그 맛을 못 냅니다. 사장님이 쉬는 날이면 손님들이 아쉬워하며 돌아가고 사장님이 아프면 매장 문을 통째로 닫아야 됩니다. 반면에 큰 커피 브랜드들은 다릅니다. 원두 배합, 추출 시간, 온도, 심지어 손님한테 건네는 인사말까지 전부 매뉴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창업자가 그 매장에 한 번도 안 가봐도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맛과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사업과 자영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영업은 한 사람의 실력에 의존하고 사업은 구조에 의존합니다. 실력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지만 구조는 사람이 바뀌어도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가는 브랜드일수록 창업자 개인의 재능보다 그 재능을 옮겨 담은 시스템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대표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장을 3개까지 늘렸는데 셋 다 자기가 없으면 안 돌아가서 몸이 남아나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한 가지를 바꿨다고 합니다. 본인이 매일 하던 자잘한 판단들을 전부 체크리스트로 옮긴 거예요. 이 시간대에는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컴플레인에는 이렇게 처리한다. 재고가 이 수량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발주한다. 이런 식으로 몇 달에 걸쳐 하나씩 정리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매장들이 알아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님이 바뀐 건 능력이 아니라 관점이었어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내 판단을 남겨서 남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걸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금 당장 모든 걸 위임하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건 기준을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나는 보통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손님한테는 이렇게 대응한다. 이 정도 금액까지는 담당자가 알아서 결정해도 된다. 욕심내지 말고 딱 하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매일 반복해서 물어보는 질문, 매일 똑같이 내리는 판단, 그 한 가지만 먼저 기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적다 보면 놀랍게도 자기도 몰랐던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눈에 보입니다. 막상 적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감각이 사실은 몇 년치 경험이 쌓여서 나온 꽤 정교한 기준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사업이 가진 관점이에요. 그 관점을 문서로, 매뉴얼로, 회의 방식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진짜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요.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는 게 훨씬 빠르게 느껴지니까요. 근데 그 불편한 과정을 한번 제대로 거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범위가 늘어나고 대표는 그만큼 더 중요한 결정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처음 한 달은 오히려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석 달, 여섯 달 지나면 그 기준표 하나가 대표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회사, 내가 아니라 내 관점이 일하는 회사. 그게 진짜 독보적인 사업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쁘다는 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어딘가에 구조가 비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보적이라는 것도 내가 사라지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져도 내 관점만은 남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대표가 제일 바쁜 회사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사업이 아니라 나 혼자 힘든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거창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반복해서 내린 판단 하나만 딱 적어보세요. 그거면 충분히 시작입니다. 바쁜 게 자랑이 아니라 경고음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